사연자가 질문을 합니다. 저는 결혼 20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있고요. 2년 전에 남편의 직장 동료를 통해서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충격의 집을 일주일 정도 나갔습니다. 결국 남편이 저를 찾으러 왔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반성도 없었고 그냥 친하게 어울리는 동료 사이라고만 했어요. 저도 신랑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근무 시간이 이상해서 자꾸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뒷조사를 해보니 내연녀가 있더라고요.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시부모님도 이를 알고 남편을 많이 나무랬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라고 제가 요구했지만 남편은 가정을 지키겠다든지 이혼을 하고 내연녀에게 가겠다든지 어떤 결정도 안 하고 집에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젊었을 때도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었고 아이들과 놀러 갈 때도 빚을 내어서라도 놀러 가자는 타입입니다. 사업을 벌렸다 하면 매번 말아먹고 문제 해결 능력이 없었어요. 반면 저는 알뜰해서 돈을 한 푼, 두 푼 모으고 나서 놀러 가자는 타입이거든요. 내연녀는 노래방 도우미입니다. 저는 알뜰하니까 남편에게 자꾸 잔소리를 했다면 내연녀는 남편에게 아주 잘해주니까 남편은 정리도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입만 꾹 쳐닫고 있어요. 아무런 대답을 안 하니까 제가 내연녀를 만나봐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마음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할지 이혼을 해야 할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책임이 없고 나쁜 짓은 남편이 다 했는데 막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서럽습니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애 결혼을 했어요? 중매 결혼을 했어요? 아니면 강제 결혼을 했어요? 사연자 답변합니다. 연애에서 결혼했습니다. 법률 스님이 다시 말합니다. 그런데 왜 자기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허우대 멀쩡한 것만 보고 결혼한 거죠. 그게 문제였죠. 그런데 질문자의 얘기 중에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요. 남편이 사업을 해서 말아먹기를 몇 번이나 했다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서 어떻게 몇 번이나 말아먹을 수가 있어요? 사연자가 답변합니다. 재정지원은 제가 다 해주었죠. 법률 스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말아먹으면 또 대주고 말아먹으면 또 대주고 그랬구나. 그러면 여자도 헤어지면 또 붙여주고 헤어지면 또 붙여주고 그렇게 하면 되죠. 돈은 자꾸 대주면서 여자는 왜 안 돼요? 여자를 대주는 것은 돈도 안 들잖아요. 그런데 알아서 구했으니 사업 망했을 때보다는 낫네요. 그 여성은 남편을 멀리서 보니까 연애하듯이 멋있게 바라봐주는 반면 같이 사는 사연자는 남편을 속속들이 알아서 늘 멸시하고 구박하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그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너는 싫고 이 여자가 좋다 하면서 이혼을 하자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지금 양다리가 걸쳐져 있는 것이에요. 이쪽을 그만두려니 가정이 문제고 저쪽을 그만두려니 인생이 재미가 없고 그러니 재미도 좀 보고 가정도 지키자.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첫째, 이혼하는 길이 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좋으면 그 여자하고 살아라. 나는 양다리 걸치는 것은 싫다. 이렇게 말하고 이혼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혼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그냥 남편이 아니라 남자친구다 생각하는 거죠. 혹시 사연자님, 다른 여자와
대부분 같이 살면서 나하고 가끔 만나는 남자가 나아요? 아님, 주로 나하고 같이 살고 가끔 다른 여자 만나는 남자가 나아요? 저는 지금 윤리도덕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리를 취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이 남자친구는 만나도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아이들도 그 남자친구에 대해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다들 좋아하고 특별히 문제도 안 삼아요. 거기다가 제비를 한 마리 키우려면 돈이 좀 드는데 이 남자친구는 돈도 한 달에 200만 원씩 준단 말입니다. 이혼했다고 치고 남편을 남자친구라고 생각하면 괜찮은 남자친구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혼을 해놓고 남자친구라고 생각하면 괜찮은 남자친구가 되는데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나쁜 놈. 이렇게 되죠. 사연자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그 여자한테 찾아가서 한바탕 싸워야 하지 않을까요? 법률 스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간통죄 폐지된 거 몰라요? 이제 그건 죄가 안 돼요. 그 여자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하려고요? 오히려 질문자가 그 여자한테 사정을 해야 할 거려. 당신 사정은 알겠는데 내 사정도 생각해서 우리 남편 좀 돌려줘. 이렇게요. 간통죄가 있을 때는 자기가 갑이었는데 지금 법으로는 형사적으로 그 여자를 처벌할 수가 없어요. 대신 이혼의 사유가 되거나 이혼할 때 남편이 불이익을 받을 사유는 되겠지만요. 그러니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지언정 법률적으로 처벌하지는 못하는 인간의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혼은 할 수 있지만 그 여자한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냥 가끔 놀러와서 용돈 주니까 고마운 일이라고 이렇게 고맙다고 생각을 하세요. 남편이다 생각하면 나쁜 놈이 맞아요. 그런데 애인이다 생각하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20살이 넘으면 그때 이혼해 버리면 됩니다. 남편이 퇴직하면 퇴직금도 내가 받아서 챙겨놓은 다음에 나 빼고는 어떤 여자도 챙겨주려고 하지 않을 때 사정없이 발로 차버려요. 그러면 남편이 오도 갈 데도 없어져요. 복수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지금 차버리면 주워갈 여자가 나타난다니까요. 지금 상대편 여자는 질문자가 제발 차주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번 가르침은 여기까지입니다. 깊은 뜻을 헤아리고 싶은 분은 반복해서 계속 들어보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